개인정보보호법 재개정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파일로 어, 1에서 5까지 폴더를 만들어서 계보위에서 올린 부분을 다운로드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송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식이 왼쪽 거는 기존 2023년 9월 15일 이전, 그리고 오른쪽은 2023년 9월 15일 이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거나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은 너무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의 총칙이고요. 제 1조의 목적은, 뭐,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와 보호, 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주 옛날에 된 거죠. 거의 뭐 한 9년 전에 만들어진 개보법의 가장 초안이죠. 이 비교해 보시면 CPPG에서는 이런 부분도 문장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ISMS-P에서는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이 법이 뭐 헌법에 기반을 하고 있고 그 헌법에 이런 사생활 침해, 방지, 그리고 개인정보의 뭐 자기결정권,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이런 것들은 이제 CPPG에 자주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게 헌법인데 여기서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좀 크게 볼까요? 누구에게 뭐 공개되고 이용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한 권리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험에서도 뭐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지문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정보도 자기결정권에 포함이 된다. 정의, 이 부분은 이제 ISMS나 CBPG 모두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이 뭐 정의에서는 사실 바뀐 부분이 이 페이지에서는 없습니다. 바뀐 부분은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처리가 됐죠. 그래서 이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게 이제 식별이죠. 그리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 입수 가능성, 입수하기 쉬워야 된다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제 고려를 한다는 거죠. 다.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그래서 추가 정보가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암호키 같은 거죠. 암호키나 뭐 매핑 테이블. 그래서 추가 정보 이제 뭐 보관이나 관리 같은 것들을 이제 잘해야죠. 1회2. 가명 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우리가 옛날부터 CPP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 그런 것들, 로컬 일반화, 해부화, 뭐 암호화 이런 것들을 이제 CPP제에서는 가명 처리 기술 알고 계셔야죠.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이게 되게 계속 하나씩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변동이 없죠. 정보 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용자라는 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있었는데, 제공자의 특례 조항. 근데 지금은 이제 삭제가 됐죠. 그래서 이용자라는 개념은 이제 없어졌다. 이게 이제 인증 기준, ISMSP 인증 기준에서도 다 삭제가 됐습니다. 4번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그래서 수기 정보도 개인정보가 된다는 거. 개인정보 파일이.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도 해당된다는 거. 영리 목적이 아니라 업무 목적.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예,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 정의들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도 저도 한번 이제 개보법을 다시 한번 읽는 차원에서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하죠. 새로운 개념.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네트워크 카메라, 뭐 CCTV, 뭐 이런 것들이 어,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고정형만 여기에 추가가 된 거예요. 7A 이게 이제 신설 개념이죠.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 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아직 시행령이 이제 안 나왔으니까 이게 확실하게 뭐가 나오겠죠. 아직 시행령으로 정확하게 안 나온 부분은 지금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뭐 바뀔 확률은 적지만. 그리고 과학적 연구라고 하는 거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 연구, 응용 연구,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안전성 확보 조치에도 음, 이 몇 개의 개념들이 삭제가 됐는데 이제 좀 이거를 정합성을 맞추려고 여기에 나왔던 거는 또 안학부에는 빠지고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정의는 굉장히 중요하죠. 재개정 포인트,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고정형을 이제 추가를 했다.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지속적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주기적도 사실 어떤 이제 타임이 오면 반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연속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란 사람의 신체에 착용.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 뭐 캠 있잖아요. 뭐 라이브 캠이라고 하나요? 뭐 요즘 유튜버도 이런 것들 해당이 되는데 업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지금 업무라는 게 지금 안 나왔지만 25 다시 2에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이제 규제가 생긴 거죠. 여기는 업무라는 거는 없네요. 어, 개인정보 보호 원칙. 이것도 CPPG에서 곧잘 나오는 항목이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그래서 EU GDPR에 우리 외우고 있는 거 있었죠. 수정 모기 항공 참책. 이게 사실 이제 이거랑 비슷한데요. 수집 제한, 정보 정확성, 목적 명확화. 이게 이제 목적 명확하죠. 그리고
이용 제한, 안전성 확보,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 그리고 개인 참여의 원칙, 그리고 뭐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원칙 이런 것들 매핑할 수 있어야죠. 두 번째,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목적의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이제 이용 제한, 이게 이제 목적 명확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정보 정확성이죠. 4.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등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보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게 안전성 확보 조치. 5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여기 30조에 따른 이걸 이제 추가한 거예요. 좀 더 이제 명확하게 해주려고 한 거예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 청구권 등 정보 주체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공개 관련된 거죠. 투명성. 6번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뭐 수에 관련된 부분이죠. 수집 제한, 뭐 익명성에 관련된 부분. 7번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해서 처리하여야 한다. 익명으로 하고 가명으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일반 개인정보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8번에 뭐 이것도 수집 최소화라고 할 수 있어요. 8번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법,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 이게 책임의 원칙이죠.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 주체의 권리. 이것도 CPPG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이게 이제 개정된 게 이제 빨간색으로 있는 거예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래서 이제 이용 내역 통지, 이거랑 뭐 열람 정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AI 그거, 자동화 결정, 뭐 이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이번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한 번에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열람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이게 추가가 된 게 이거죠. 밑에 거. 전송 요구권. 이거는 지금 시행일이 미정이라는 거. 나중에 가면 이제 뭐 다 자동으로 암기가 됩니다. 처리 정지, 정정 삭제 파기 요구권. 5번에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은 권리. 그래서 여기에 뭐 나오는 것들이 뭐 집단 분쟁 소송 뿐만 아니라 단체 소송,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민사 소송이라든가 개인정보 그 침해와 관련돼서 뭐 신고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한테 뭐 할 수도 있고. 6번에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이게 이제 추가된 거죠. 사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뭐 AI 관련해서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4호, 3회 이제 전송 이거를 추가한 거고요. 6호에 이제 신설한 거죠. 자동화 개인정보 처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은 CPPG에서 나올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도가 하인 것들은 시험에는 안 나오죠. 국가 등의 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의 수집, 오용, 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 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2번 국가와 지방자치는 정보주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이런 활동도 다 재개정도 그런 거죠. 3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을 정보 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U GDPR이 이 아동의 개인정보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좀 넣어 준 것 같습니다. 4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이거는 원래 있었던 거죠. 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존중하고 촉진, 지원하여야 한다. 여기 빨간색이 된 이유는 이게 조항 번호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5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처리와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 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원칙이 아까 나왔었죠? 여기 3조에 이거를 준용해야 된다. 그래서 5조에서는 3상을 사후항으로 하고 3항을 신설했죠. 아동 개인정보. 그리고 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이거를 좀 이 법의 목적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조에 맞게 하라고 좀 명시적으로 좀 했네요. 그리고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실 이게 어떻게 하면은 개별법, 특별법 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왜냐? 일반법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개복법, 이게 이제 신정법, 뭐 그런 거죠. 이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에 이제 신설된 부분이죠. 재개정 포인트 제6조 제목에 1항으로 하고 원래 이제 한 개만 있는 애들은 항이 없어요.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원래 이제 어, 이 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이 있어요. 조가 이제 1조, 항은 그냥 동그라미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목이 있죠, 목. 이게 이제 뭐 가, 나, 뭐 이런 것들 있고 이 다음에 이제 숫자로 뭐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음,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의 처리, 보호에 관하여로 이제 처리가 추가가 됐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도 이제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기 이게 그대로 있고 이게 이제 추가가 됐네요. 완전 신설. 그래서 이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차이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게 이번 강의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CPPG나 ISMSP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을 제가 좀 짚어드리고, 그래서 뭐 지각 속도 뭐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뭐 A, B, C, A, B, 뭐 D 하면은 이게 틀렸다 하고 1, 2, 3, 4, 1, 2, 3, 4 하면 맞았다. 이게 이제 IQ 검사할 때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한번 법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봐야지, 맥락을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개정된 것도. 제7조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요도가 낮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위하여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사실 이전에 거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 산하에 있었죠. 그거는 이제 여기서 이미 됐던 거고, 여기서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구가 있고, 신으로 넘어가면, 이 시인만 봐야지, 구를 봤다 괜히 헷갈려서 틀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둘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서, 어, 이 틀린 거를 알고 있다. 이게 생각보다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효율적으로, 어, 틀린 거, 옛날 거는 보면은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좀 뭐 바뀌는 게 있으면은 그것도 다 파악하고 계셔서, 이 맥락뿐만 아니라 왜 바뀌는지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항,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그리고 뭐 정부 조직법 18조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삭제가 이렇게 많이 됐죠? 보호위원회 관련돼서.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행안부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에 뭐 여러 가지 부처가 있겠죠. 아니, 그 밑에 기관이. 여기서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부서가 딱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개보위로. 그러니까 뭐 원래 있던 것들은 조금 삭제가 많이 된 거죠. 이쪽으로 오면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7조는. 7조의 2, 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이것도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이 그 장관급이에요. 보호위원회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고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은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이제 추천을 한다는 거죠. 2명은 대통령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거죠. 이제 차관급 이상 보통.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그리고 공공기관 단체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개인정보 관련 분야 전문 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옛날 이런 거 보면은 남의 얘기다. 뭐 이렇게 이 위원회에 있던 거 이렇게 보는데 요즘에는 저도 이제 뭐 보다 보면 이게 저도 할 수 있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생각 이런 이제 뭐 평가위원이라든가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풀에 어 자격이 되고 뭐 이런 정보가 있고 그러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보위랑은 좀 다른 겁니다. 개보위는 이거 국가기관으로 권위가 있는 기관이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공무원.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장관급 기관이니까 이제 뭐 변경은 없습니다.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대표이고 보호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책임자죠. 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사망.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거나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그래서 뭐 국정감사 뭐 이런 거 했을 때 나와서 이제 의견을 얘기해야 되죠.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뭐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보호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위원회 임기. 보통 임기가 3년인 게 되게 많아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거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거리가 이제 뭐 사고던지
뭐 건강이든지 뭐 할 수 없게 된 때죠. 그래서 뭐 계보위에 저 무슨 위원이 됐다고 그렇게 뭐 이권이나 뭐 특권이나 이런 게 뭐 있지는 않아요. 저도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근데 뭐 다른 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 뭐 토지 뭐 개발이나 이런 데는 엄청 나겠죠. 뭐. 그거에 비해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거는 다 같이 비슷하게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위원회 신분 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잘리지 않는 거죠.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리고 제7조의 7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리고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또 이런 독립성을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검사나 뭐 판사나 이럴 때도 뭐 헌법기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독립적으로 조직에 관계없이 7조의 7항을 한번 볼까요? 결격 사유 이런 것들이 뒤에 있습니다. 7조의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돼서 영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국회의원은 할 수 없대요. 지방의회 의원도 안 되고,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도 안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 버는 거, 영리도 안 된다고 하네요. 영리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이런 게 이제 시행령이죠. 애매하잖아요, 요즘에. 영리 업무라는 게. 일회성 강의를 하는 건지, 뭐 책을 쓴 건지, 뭐 주식 투자를 했는데 돈을 벌었는지 이런 게 이제 애매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시행령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위원은 정치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결격 사유. 어느 하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외국인이나 뭐 이런 경우 안 되네요.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뭐 파산 선고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대요. 이런 것들.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찾을 필요도 없고 정당법에 따른 당원도 안 되네요. 그래서 위원이 되려면 이제 당도 탈당을 해야 되네요. 이 위원이 어느 하당에 해당하게 됐을 때 당연 퇴직한다. 국가공무원법 33호 제2호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청 기한 내에 면책,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면책, 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형법, 뭐 성폭력 처벌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랬을 때 퇴직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퇴직하거나. 그리고 저도 보면서 이게 뭐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법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7조의 8 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 어,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계획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고충 처리, 권리 구제,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가기구,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 협력,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정책, 제도, 실체, 조사, 연구,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이게 조금 변경이 됐네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 개발의 지원, 보급. 여기서 표준화가 생겼습니다. 표준화 및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호위원회 사무로 규정된 사항. 이거에 따라서 이제 조직, 미션이 정해진 거죠. 이게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를 추가했다.
7조의 9,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본계획, 시행계획,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법령의 개선,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공공기관 간의 의견 조정,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 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에 관한 사항. 이게 추가된 게 이거예요.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련된 사항. 이거는 이제 넘어간 거죠. 원래 있는 거. 과징금부가 이거 넘어간 거고, 이견 제시, 시정, 그리고 조치, 뭐 고발, 징계, 처리 결과 공표,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은 똑같네요. 그리고 소관법령, 보호위원회 규칙 이런 것도 똑같고 나머지는 똑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늘어난 건 국외 이전 중지 명령,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서 보호위원회가 심의결하는 사항, 심의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 사회단체, 관련 사업자로부터 의견 청취, 관계기관 자료 제출이나 사실 조회 요구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되고요. 보호위원회는 위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보호위원회는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중요도는 낮습니다. 시험에서. 어, 12조 같은 경우 공표를 공표 명령으로 이렇게 했네요. 위에서 한번 다시 보면 공표를 하거나 공표를 명령할 수 있는 것들, 공표 명령도 이제 된 거죠. 아까 이거 66조에 제가 그 잠깐 했는데 처리 결과, 그 과태료나 이런 거 낸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66조 공표만 했는데 이제 공표 명령까지 할 수가 심의견 할 수가 있습니다. 7조의 10 회의. 보호위원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보호위원회의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회의의 안건을 이제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보호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로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원의 제척, 기피, 회피. 의원은 다음 각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의결해서 제척된다. 배제된다는 거죠. 의원 또는 배우자였던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리고 의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이제 뭐 독립성, 공정성 뭐 이런 것들 위배될 수 있을 때 제척이 되는 거죠. 위원에게 심의 의결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기피 저 빠지겠습니다. 어, 기피는 거죠. 빼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빼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보호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이제 회피가 이제 알아서 빠지는 거, 알바. 기피는 어, 빼달라고 요청하는 거, 빼요. 제척은 이제 배제하는 거. 1항에서 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뭐 회피할 수 있다. 본인이 이제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소위원회, 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 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결하여
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3명이고요. 그리고 소위원회가 심의결하는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결한 걸로 본다.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 전원으로 하니까 소위원회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네요. 8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8조의 2.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 변경하려 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음, 뭐 이런 것들은 뭐 CPPG라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호위원회가 어, 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을 때에는 해당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분석 검토하여 그 법령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사망.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데 또 밑에 사소한 게 나오는 거죠. 기본계획, 아까 뭐 시행계획 이런 게 있었잖아요. 구조 기본계획. 1항,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법령의 개선,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개인정보 자율규제 활성화, 개인정보 교육 공부의 활성화, 개인정보 전문 인력 양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항, 사망.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게 여기 행정부, 여기 뭐 대통령이 있고, 뭐 국무총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행정부를 하는 거고, 이런 뭐 국회, 뭐 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것들은 중앙선관위, 이 행정기관들이 있으면 행정처 이런 데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5부 요인, 뭐 3부 요인 할 때, 뭐 3부 요인은 뭐 야당 대표, 뭐 대통령, 뭐 여당 대표, 뭐 이렇게 하고, 뭐 여긴 데까지 포함할 때는 이제 뭐 정부의 이제 뭐 5부 요인, 7부 요인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여기에 감사원도 뭐 포함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기본개혁은 보호위원회가 하든지 이런 기관은 어, 관련된 기관이 해야 된다.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조 자료 제출 요구 등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기관 단체의 개인정보 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이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수준, 실태 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사권이 있는 거죠. 사망.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CISO 뭐 선임이 됐는지 뭐 이런 거나 뭐 보험에 가입했는지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거든요. 뭐 ISMS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할 수 있는 제출 요구 권한이 있습니다. 사항 1항부터 3항까지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항 자료 제출 등의 범위와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조의 2. 이게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시행은 2024년 3월 15일 여기 위에다 써놨어요. 개인정보 수준 보호 수준 평가. 1항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 업무의 수행,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걸 이제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입니다. 공공기관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2.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항.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4항.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을 권고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5.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기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정책에다가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를 만드는 거예요.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 이런 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권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를 문서화하고 하다 보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고 조직의 위상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설한 부분은 다 읽어드렸습니다. 12조 개인정보 보호 지침. 아까 표준 지침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예방 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잘 모르면은 이 표준 지침을 참고해서 문서도 만들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3항.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 지침을 보면 좋은 게 이 양식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위수탁 계약 관련된 양식이라든가 그리고 뭐 비밀 정보 보안 서약성 이런 양식이라든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이런 양식들 쓸 때 굉장히 좋아요. 13조 자율 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홍보 1항, 이런 거 다음에 1, 2, 3, 4, 5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또 나올 수 있어요. 사실 이제 하나가 더 있으면 이게 이제 1항, 2항이 되겠지만 하나가 있을 때는 이 밑에는 그냥 1, 2, 3, 4, 5 나올 수 있어요.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 도입, 시행 지원.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 재정, 시행 지원. 그 밖에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러니까 자율적인 이제 규제가 되도록 하는 게 방향입니다. 13조의 이 개인정보 보호의 날. 이게 이제 2023년 9월 15일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한다. 9, 30. 이걸 어떻게 하면 외울까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가 1회가 아니라 올해 만약에 한다면 3회인 것 같아요. 한번 보니까 제가 개인정보 보호의 달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기념일이다. 매년 1월 28일이다. 국제적으로는 다른가 봐요. 네, 우리나라는 1회 이 기념식이 있었는데 9월 30일, 2021년이죠. 그러면 이제 2023년이라면 이제 3회가 되는 거죠. 환영사. 어, 윤, 윤종, 1일 위원장인가요? 윤종인 위원장께서 이제 1회 행사에서 했고, 훈장도 이렇게 줬고, 전국 포상, 음, 아니, 저도 이제 뭐 이런 학원 업을 하면서 많이 기여한 것 같은데, 이제 저같이 제야에 있는 사람은 뭐 상도 안 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에 포함된 주간의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에 관련돼서. 9월 30일이다. 9월 말. 이렇게. 9월 말이라고 하면은 뭐, 좋겠네요. 가을이 딱 들어올 때, 이제 개인정보, 어, 보호의 날이 9월 말입니다. 14조 국제협력. 1항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국제협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3장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